6장 TCP/IP와 서브네팅입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TCP/IP의 특징, IP 주소와 서브네팅, N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CP/IP는 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즉 뿌리가 되는 기술이므로 TCP/IP만 잘 이해한다 하면 현재의 네트워크를 80% 이상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TCP/IP 모델입니다. 제1장 OSI 계층 모델을 설명할 때 TCP/IP 모델을 잠시 비교한 적이 있었죠. TCP/IP 모델은 기본적으로 1960년대 미국 국방성에서 연구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방성에서 전쟁이 나는 경우에도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통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TCP/IP가 개발이 됐고요. 그 이후에 1980년대 초에 프로토콜 모델이 공개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OSI 계층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요. OSI 계층 모델은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TCP/IP는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5개 같은데요. 정확히 4개입니다.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 이 2개의 계층이 합쳐져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입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OSI 모델과 대응되는 관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OSI 계층 모델의 표현 계층과 세션 계층은 TCP/IP 모델에서는 모두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OSI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도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응용 프로그램 계층의 TCP/IP 프로토콜입니다. TCP/IP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송수신, 메일 송수신, 원거리 접속, 망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인데요. 파일 송수신을 위해선 FTP, TFTP, NFS 이런 게 사용이 됩니다. FTP는 워낙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서요. 대용량 파일을 이동할 때, 송수신할 때 사용이 되고요. TFTP는 소형 파일의 전송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 가끔 헷갈려 하시는데요.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TFTP 같은 경우는 FTP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전송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장에서 X25와 프레임 릴레이를 제가 비교할 때 말씀드렸죠. X25 같은 경우는 자체 망이 불안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송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떨어진다. 프레임 릴레이 망은 X25에 비해서 망 자체가 더 발전이 됐기 때문에 더 높은 속도를 가지고 전송을 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파일 송수신을 하는 거지만 TFTP는 확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됩니다. 대신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소형 파일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1기가짜리 파일을 1기가짜리 동영상 파일을 전송을 한다. 이랬을 때 중간에 만약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깨지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FTP를 사용해야 되고요. TFTP 같으면 10메가 이하, 특히 한 5메가에서 10메가 이 정도는 다시 받는다 해도 크게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송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TFTP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일 송수신을 위해선 SMTP와 POP,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서버와 메일 서버 간의
즉 메일 서버와 메일 서버 간의 송수신을 담당합니다. 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즉 PC가 되겠죠. PC 간의 메일 송수신을 담당합니다. 텔넷, 원거리 접속은 텔넷이죠. 다른 시스템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 도스창을 띄워놓으시고 텔넷 하고 물음표를 쳐보시면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텔넷 10.0.0.1 하면 원격지에 있는 10.0.0.1이라는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망관리 및 기타는 네트워크망이 있겠죠. 전체 네트워크망이 있을 때 이게 웹망일 수도 있고 랜일 수도 있겠죠. 사무실의 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사무실에 갑자기 특정 PC 한 대가 그러기보다는 즉 우리 사무실의 랜에 전체 트래픽이 갑자기 너무 늘어났다. 아니 누가 그런 걸까? 아니면 우리 사무실이 본사와 지사를 연결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어느 장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것을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떤 장비가 하나 고장이 났다. 그러면 기본적인 구현 방법은 SMMP를 이용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계속 각 장비를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느 한 장비가 죽었으면, 즉 문제가 생겼으면 응답을 안 하겠죠. 아니면 이 잘 작동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현재 상황 같은 부분, 즉 인터페이스에 트래픽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 현재 사용률은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요, 즉 호스트 이름으로 IP 주소, 저희가 www.cisco.com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그것의 실제 컴퓨터는 IP 주소를 변환을 시켜야 되죠. 이게 이제 DNS고요. HTTP 웹 서비스 프로토콜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저희 인터넷 익스플로어 많이 사용하시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저희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TCP/IP 모델의 트랜스포트 계층은 OSI 계층 모델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이 하는 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트랜스포트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를 세그먼트 형태로 바꾸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TCP/IP 모델을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TCP/IP 모델의 기본 개념은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넘겨주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를 다시 쪼개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넘겨줍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세그먼트에 IP 헤더를 추가해서 패킷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으로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패킷을 프레임 단위로 만들어서 랜이나 웬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은 OSI 계층 모델과 같습니다. 이 단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그랬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주요한 프로토콜로 두 가지, TCP와 UDP가 있습니다. TCP는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 즉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로서 세그먼트가, 즉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 데이터의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했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 메시지, 즉 액크날리지먼트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에크를 계속 주고받음으로써 데이터의 송수신 상태를 점검하지만, UDP는 비연결 지향형 프로토콜, 즉 커넥션 리스 프로토콜입니다. 즉 세그먼트를 보내기만 하고 에크와 같은 확인 메시지 절차가 없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TCP 헤더 포맷과 UDP 헤더 포맷이 있죠. 이 그림도 예전에 ISDN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각 부분들, 시퀀스 넘버가 될 수도 있고 책섬이 될 수도 있고 윈도우, 이런 부분들이 옆쪽에 있어서 드래그해서 일로 옮기는 것,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기본적인 이 헤더 포맷만 보게 되면 바로 이 패킷이 TCP인지 UDP인지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을 때 이런 에크 특징을 말씀드렸죠. 위에 TCP를 보시면 윈도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림에서 양쪽 모두 공통적인 부분은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것은 TCP와 UDP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TCP와 UDP는 상위 계층과 이 포트 넘버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출발지 포트는 송신치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토콜과 통신을 할 때 쓰이는 포트고, 목적지 포트는 즉 받는 거, 목적지, 즉 수신 측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토콜과 통신을 할 때 쓰이는 포트입니다. 출발지 포트 번호는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계통에서 임의로 생성해서 사용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1024번 이상의 것을 이용하도록 권고가 됩니다. 이에 반해 목적지 포트는 어떠한 번호라도 상관이 없지만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따라 서로 약속된 번호를 이용하는데, 이게 바로 웰로운 포트입니다. 웰로운 포트에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TCP와 UDP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TCP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용이 되고, UDP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TCP의 경우는 세그멘트를 보내고 에크를 받아서 에크를 받고 다음 또 세그멘트를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송 시간이 약간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UDP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 빨리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브로드캐스팅과 같은 작업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특히 오해하시기 쉬운 점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책들이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러면 TCP는 안정적이고 UDP는 불안정적이다. 그러면 TCP가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커넥션 오리엔티드나 커넥션 리스나 이런 특징의 차이일 뿐이지 나름대로의 장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곳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TCP와 UDP의 그 차이가 있다, 프로토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보다 정확한 이해 방법입니다. 다음은 그 웰로운 포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약속된 포트, 목적지 포트에는 그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 따라서 약속된 번호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확한 번호, 그 포트 번호입니다. 이 포트 번호도 바로 외표현시켜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필요하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80번 포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의 www의 포트 넘버는, 그러면 사실 www 같은 경우는 좀 흔하기 때문에 쉽게 기억을 하십니다. 보통들 많이 들어보는 거니까 그냥 80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제 유명한 거라고는 FTP나 텔넷 이런 거 워낙 많이 쓰이죠. 20번, 뭐 21번, 또 많이 쓰이는 게 뭐 DNS 53번.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평소에 잘 신경 써서 안 봤던 FTP나 시스로그, 뭐 NTP 이런 부분에선 123번, 뭐 514번 좀 생소하죠. 지금 요 화면에 있는 14개 요거는 반드시 기억 전체를 다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어느 번호가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CP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TCP 3웨이 핸드쉐이크입니다. 3웨이 핸드쉐이크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PPP를 설명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뭐 2웨이 핸드쉐이크다, 즉 주고 받는 거다. 챗 같은 경우엔 주고 받고 주고, 3웨이 핸드쉐이크를 쓴다. 즉 몇 단계를 서로 주고 받느냐입니다. TCP의 3웨이 핸드쉐이크는 연결 수립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게 제일 키워드인데요. 좀 요 다음 장에 나올 윈도잉과
핸드쉐이크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3웨이 핸드쉐이크는 TCP의 연결 수립을 위해서 사용되고 TCP의 윈도잉은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TCP 이 세그먼트에는 시퀀스 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즉 이쪽 호스트 A에서 이쪽 PC가 될 수 있고 또 라우터가 될 수도 있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세그먼트를 보낼 때는 시퀀스 번호, 즉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번호를 그대로 붙인다는 거죠. 1, 2, 3, 4, 5 뭐 이런 식의 순차화된 시퀀서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 호스트 A가 호스트 B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호스트 A는 호스트 B의 씬 넘버 100번을 가지고 세그먼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호스트 B는 역시 자기 씬 넘버 400번 꼭 같은 번호가 아닙니다. 이건 서로 독립된, 양쪽이 독립된 번호죠. 400번을 보냅니다. 에크를 보내는 거죠. 즉 잘 받았다. 그리고 에크 번호는 이제 101번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보내는 쪽에 호스트는 이에 대한 에크를 또 보내야겠죠. 잘 받았으니까. 시퀀스 넘버 102번. 여기 에크 넘버의 다음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에크 넘버는 401번.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양쪽이 엔드 투 엔드로 연결이 수립이 되는 거고요. 이번 장에 있는 윈도잉. 윈도잉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흐름 제어를 위해서 사용한다. 즉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된다. 제 그림에서는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3way 핸드쉐이크와 윈도잉을 단 한 장의 슬라이드로 서로 한 장씩의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지만 3way 핸드쉐이크와 윈도잉은 개별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도 설명을 하는 아주 복잡한 기술입니다. 제 기본이 되는 내용만 저는 이런 식의 윈도잉은 흐름 제어, 3way 핸드쉐이크는 TCP의 연결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죠.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다 깊은 내용은 더 상위 과정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TCP/IP 모델 같은 경우엔 전공자라면 보다 훨씬 더 깊게 별도의 개별적인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더 깊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의 특징은 연결이 있는 동안 지속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계속 윈도우의 값이 바뀐다는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에서 목적지의 윈도우 크기가 3이다. 맨 처음에 초기 값이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아래쪽으로 하면 시간이 진행되는 거고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출발지 시스템에서 이런 값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목적지가 출발지로 알려온 윈도우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202페이지의 그림하고 202페이지의 그림이니까요. 그림을 흐릿하시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4, 5, 6을 보냈는데 아직 에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4하고 5하고 6이 전송이 됐죠. 그러면 목적지에서는 에크를 7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를 5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출발지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5로 증가해서 여긴 4였죠? 5로 증가해서 7부터 시작하는 7부터 11까지 5개를 보내서 다음 에크를 기다리게 됩니다. 요거는 연결이 세션이 수립되는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니까 다른 것이라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주로 패킷을 출발지에서 목적지 주소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계층에는 크게 네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IP, ARP, RARP, ICMP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프로토콜의 특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ARP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RARP는 리버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RCMP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IP 헤더의 구조입니다. 즉 패킷의 구조인데요. 제가 앞에서 여러가지 프로토콜, 랜이나 웬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 프레임 구조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죠. 좀 간단하게나마요. 그런데 패킷의 경우에는, 특히 IP 패킷의 경우에는 아주 빈번하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는 정말 꼭 아주 자세히 기억을 공부하시고, 또 자세히 공부하시고 꼭 내용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IP의 버전 4와 6가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버전 4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P의 버전을 보여주고요. TOS, 즉 Type of Service, 그 다음에 Total Length, 전체 IP 패킷의 길이, Identification, 그 다음에 Flag, Time to Live, Protocol, 헤더 책성, 그 다음에 소스 주소와 목적지 주소, 옵션, 패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P 헤더의 구조도 TCP 헤더와 UDP 헤더처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요. 실제 이제 ARP의 동작이나 ICMP 동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RP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목적지에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IP를 가지고 맥을 찾는 것. 즉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맥 주소를 찾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출발지의 호스트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자기의 이제 ARP 테이블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 주소가 매핑이 되어 있으면 매핑이 되어 있는지 맥 주소인지로 확인을 합니다. 있을 때는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없을 때는 모르죠. 도착지가 어디 있는지요. 여기 보시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즉 제가 보내려는 곳은 10.0.0.12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거죠. 도대체 이 맥을 가진 애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전체 브로드캐스트가 보내져서 10.0.0.12는 자기가 응답을 하는 거죠. 내 맥 주소는 이거다. 이걸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자료의 전송이 일어나는 거고요. 앞에서 RARP라고 있었죠. Reverse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이거는 반대로 맥 주소를 가지고 맥을 가지고 IP를 찾는데 사용이 됩니다. 두 가지 중 RARP와 ARP 중에 하나만 확실히 기억을 하시면 되죠. 어느 게 맥을 가지고 IP를 찾는 거냐. 하나만 확실히 하시면 나머지 하는 그 반대니까요. RARP가 통상 사용되는 경우는 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호스트, 즉 디스크 저장 공간이 없으면 자기 IP 주소를 보관할 수가 없죠. 기억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자기 IP 주소를 그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로부터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RARP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이거는 거의 100% 출제가 되는데요. RARP와 BOOTP 그리고 DHCP 세 가지 모두 BOOTP 세 가지 모두 자기가 맥을 가지고 IP를 찾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RARP는 기본적으로 IP 주소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컴퓨터를 보통 네트워크 설정하실 때 보시면 IP 주소도 넣고 서브넷 마스크도 넣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됐고요. DHCP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도 가져오고 서브넷 마스크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DHCP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추가적으로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DHCP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건 ICMP의 동작을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ICMP는 제일 대표적인 ICMP는 핑이죠. 핑 메시지가 바로 ICMP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ICMP 메시지는 매우 다양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그 메시지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요.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출발지가 출발지 PC에서 목적지가 이건 출발지 주소죠. 10.0.0.10 이게 출발지 주소인데 핑 10.0.10.10 이러면 여기죠. 목적지로 핑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한사항이 MTU 사이즈를 1500바이트로 해라. 그리고 DF 비트를 세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데이터의 크기를 1500으로 고정을 시켜서 보내고 DF bit, 즉 Don't Fragmentation 이 1500바이트 이 패킷을 잘게 쪼개질 말아라. 이 크기로 해서 끝까지 보내라. 목적지까지 보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랬을 때 출발지는 게이트웨이, 즉 라우터가 되겠죠. 라우터로 ICMP 메시지를 보냅니다. MTU를 1500으로 해서 보내겠죠. 근데 이때 라우터의 연결이 MTU가 512로 되어 있다. 이쪽 이 시리얼 구간에서요. 이 얘기는 즉 최대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512인 겁니다. 근데 여기선 1500으로 보냈죠. 지금 저희는.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여기 DF 비트를 세팅을 했다. 쪼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넣었었죠. DF 비트가 설정이 안 돼 있다면 1500바이트 패킷을 쪼개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쪼개지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드랍 처리하게 됩니다. 못 보내죠. 못 보내고 출발지에다가 ICMP 메시지를 보냅니다. ICMP 메시지 4번 Fragment need but don't fragmentation don't fragment flag set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서 여기까지 못 보낸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다시 기억해야 될 점,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은 IP와 RARP, BOOTP, DHCP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MP 메시지 타입 같은 교재 204페이지 보시면 메시지 타입 0번부터 0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어떤 종류인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CMP 메시지 0번 같은 경우는 echo reply, 뭐 8번 같으면 echo, ICMP 11번은 time exceed, 즉 TTL 값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TTL이 하나씩 감소하게 되죠. 뭐 그런 식의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13번 같으면 타임스탬프고요. 뭐 16번 같으면 인포메이션 릴레이 뭐 이런 식의 뭐 ICMP 메시지 타입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섹션 IP 주소와 서브네팅입니다.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이 되죠. 지금 이 화면은 캡처를 받은 건데요. 인터넷 정보센터 NIC, 보통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이 화면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www.nic.or.kr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보통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애가 가출을 했는데 IP 추적을 해서 어디서 찾았다. 그리고 요즘 얘기를 하면 인터넷 게시판에 통상 또 자기 IP를 그냥 글을 남기면 자기 IP가 남는 게시판들이 있죠. 그래서 IP 추적이 자동으로 돼서 뭐 험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했을 때 그 IP가 누구 것인지, 즉 어디서 인터넷을 썼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whois 검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넣으시면 그리고
버튼을 누르시면 이 IP 주소가 누구한테 속해져 있는지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별 IP 주소. IP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벌써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체의 길이는 그 4바이트, 즉 32비트로 IP 주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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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로 되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IP 주소를 표기할 때는 각 바이트 값을 10진수로 표기하는데 전체가 4바이트니까 이런 식의 4개로 바로 구분이 됩니다. 한 바이트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은 0부터 255까지고요. 각 진수는 각 자리는 10진수, 즉 이 값들은 0에서부터 255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0.10이다. 이건 올바른 IP 주소일까요? 제가 각 그 자리에 제한사항을 말씀드렸죠. 0부터 255까지 주소다. 그러면 정상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256이다. 이런 주소가 있을까요? 이런 주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언제나 값들은 0부터 255까지다. 그러고요. 또 하나 혼돈하지 말으셔야 될 점. 주소는 언제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이 된다. 10.0.0.0은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즉 PC에 개별 호스트에 할당할 수 없는 주소니까요. 요 네트워크 주소는 개별 호스트에 할당할 수 없다. 네트워크를 해당 네트워크 전체를 통칭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한 대의 호스트나 PC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클래스 개념은 사실 요즘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의 초창기에 IP 주소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수평적인 구조를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런 걸 거의 사용하지 않죠.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험엔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요 범위들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클래스 A는 1부터 126까지다. 최대값이 2호니까 나머지 2호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클래스 B는 128부터 191이다. 클래스 C는 192부터 223까지다. 요 클래스 A, B, C가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인터넷 IP 주소고요. 클래스 D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즉 개별 호스트에서 누가 유일한 주소로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별로 개별 네트워크별로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를 얘기합니다. 클래스 E는 연구개발 R&D용 즉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용으로 240부터 이런 주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또 제일 기초적인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다음 중 사용할 호스트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네트워크 주소는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런 클래스 D나 클래스 E 주소들 이런 것은 인터넷에서 호스트의 주소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반드시 각 클래스별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가 같은 것 같지만 그림을 보시면 네트워크, 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개념입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와 호스트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클래스 A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8비트이기 때문에 즉 10.0.0.0 네트워크는 바로 여기서 10에서 잘라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10.0.0.1하고
1.0.1하고는 같은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단 조건은 파일 비트 서브넷 마스크를 가질 때, 즉 여기까지 같을 때요. 그래서 네트워크 호스트 주소 클래스 B는 16비트입니다. 한 칸 늘어났죠? 네트워크 호스트 클래스 C는 24비트. 그래서 네트워크 호스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